통해 5.18과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의 분노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말고도 회고록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의 거짓말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기호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전남지사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는다며 동료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지난 38년 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며 검찰 소환도 응하지 않고 있죠.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같은 성직자인 조용대 신부는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며 사탄에 비유한 전두환 씨가 검찰 조사에 불응한 데 분노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 씨를 직접 고소한 조 신부는 전 씨가 다시 한번 고 조비오 신부와 광주 시민을 욕되게 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5.18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또 그렇게 회고록을 통해서 또 그 소환에 불응하면서 여전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유족과 함께 전 씨를 고소했던 5.18 기념재단도 전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헬기 사격의 경우 최근 국방부 5.18 특조위에 공식 인정이 있었던 만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씨 스스로 직접 검찰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석과 평가는 역사의 몫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두환 씨에게 묻고 있는 것은 해석과 평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정치권도 전두환 씨의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씨를 죄의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반인륜적 범죄자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씨가 직접 나서 진상을 모두 밝히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바른미래당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다시 전두환 씨를 소환할 거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도 반드시 전 씨를 소환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입장인데요. 검찰 수사 말고도 전 씨에 대해선 회고록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소환 통보에 2차례 불응한 전두환 씨에 대해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월 전두환 씨의 최측근이자 회고록 집필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회고록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회고록 출간 당사자인 전 씨를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전 씨는 불출석 사유서만을 보내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회고록 중 5.18과 관련된 부분은 전두환 씨가 아닌 민 전 비서관이 책임 집필했다며 책임을 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전 씨가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전직 대통령을 연이어 소환한다는 부담 때문에 기소 여부나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말고도 회고록 출판 금지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5.18 허위 사실 등 30여 곳이 문제가 돼 지난해 8월 법원에 출판 및 배포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2달 만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가린 회고록이 재출간됐습니다.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2차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하고 비하했다며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얼마 전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출판과 배포가 금지됐었습니다.
이번이 2차 출판 금지 가처분인데요. 민병 광주 전남 지부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행옥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네. 왜 다시 소송에 나선 거죠? 예. 1차 가처분이 인용되고 네. 저희는 전두환 씨가 책을 출판하지 않을 걸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금지된 부분들을 까맣게 지우고 네.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그러기에 보면은 뭐 북한군 개입설이라든지 네네. 안매장은 전혀 없었다든지 네. 시민들이 뭐 교도소를 습격했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 왜곡된 부분들을 다시 출판 금지시키기 위해서 네네. 2차 소송에 나선 겁니다. 네. 금방 좀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추가로 제기한 허위 사실들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이게 이제 쟁점은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네. 뭐 구체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안매장이 전혀 없었다는 네. 부분들. 실제로 그때 발견된 사체들은 대부분 안매장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땅에 임으로 묻고 네. 아무 표시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놓은 정도인데 네.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유가족한테 넘겨서 장례를 치르게 해야죠. 네. 그걸 안매장이 아니라고 우기는 부분들 네. 이런 것도 문제 삼고 있고요. 예. 또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도소 습격이 없었는데 네. 자익사면만은 교도소를 습격했다. 네. 그러니까 복도가 분명하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 시민들에게 특별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예. 이건 전두환이 바로 그 시점부터 5.18 그 시점부터 이 교도소를 습격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계속 방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5월 20일 날 시민들이 무장한 날 아무런 습격 사건이 없었습니다. 네. 5월 21일 오후에 예. 담양에 사는 민간인들이 경운기 부속을 사러 가다가 돌아가다가 네.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두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고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저희 가처분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도 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오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예선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고 박지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포기 요청에도 의사를 굽히지 않던 이계호 의원이 결국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 주도권을 보수 야당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사직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전남을 꿈꿨던 도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지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업 비서관, 노광규 전 순천시장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오는 15일 공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뒤 경선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 예선전도 치열할 전망이지만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나설 경우 본선도 만만치 않은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1대1 승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보정당에서는 민중당 이성수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주 지역 구의원 선거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구의원을 3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됐는데요.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커질 전망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의원 선거구를 정해 광주시 의회로 넘겼습니다.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3인 선거구, 즉 득표율 3위까지 당선으로 인정하는 선거구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도 3인 선거구가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거의 2배가 늘었고 득표율 4위까지도 당선으로 인정하는 4인 선거구도 최초로 생겼습니다.
2인 선거구의 폐단으로 지적돼 온 특정당 독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입니다.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당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누가 거기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신이나 젊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는 것이 획정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 의회를 통과해야 이번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시의회는 상임위를 열어 심의하고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획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3, 4인 선거구, 이 선거구가 과연 얼마만큼이고 또 얼마만큼 지켜지는가 이런 것이 실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이제 또 저희들도 이번 회기에 이거 처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원들 대부분 3, 4인 선거구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어 지금의 획정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체 구의원 수가 줄어드는 동구와 일부 선거구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광산구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획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초안이 내일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헌법수록이 개헌안에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일 청와대에 보고할 개헌안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을 60항쟁 등과 함께 헌법전문에 수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에 5.18 수록이 누락됐었고 보수야당이 정부 주도 개헌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며 동료 외국인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 반쯤 고흥군 도하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베트남인부 31살 A씨를 납치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인 2명과 54살 조모 씨 등 한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A씨가 도박빚 1,700여만 원을 갚지 않자 피의자들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 용봉나들목에서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1%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위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습니다. 코레일이 KTX 장성역 정차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유두석 장성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SRT 운영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이후 KTX 장성역 정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또 정읍역에서 KTX로 환승하는 장성역 탑승자들을 위해 정읍역 환승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가 개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 출연기관인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앞으로 연구 부문별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통해서 광주 지역 에너지 관련 산업화를 이끌게 됩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바이오에너지센터가 들어서면 2030년까지 사업화 매출 1,188억 원과 생산 유발효과 816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475명 등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